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66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 공포됐습니다. 오늘은 국가기념일 공포를 기념해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 기념관과 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원 생중계로 특집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라 다음 달 3일 열리는 추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치러집니다. 첫 소식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거한 기념일 규정 개정안이 오늘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4.3이 발생한 지 66년 만에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최종 확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관해서 매년 4월 3일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제주 4.3의 국가 추념일 지정은 좌우의 이념 갈등을 넘어 당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정부가 인정하고 추념일 형식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반성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 국민적인 추모 행사로 승화되면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닌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3의 슬픔을 이제 딛고 일어서서 제주도 발전에 4.3이 초석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도민들의 관심은 다음 달 3일 첫 국가행사로 열리는 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까지는 66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도민들의 땀과 노력의 역사를 김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3의 광풍이 몰아치던 1949년 1월, 조천읍 북촌리 마을 주민 300여 명이 군경 토벌대에게 무차별 총살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 조카까지 잃고 시신을 수습했던 현덕선 할머니는 그날만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북촌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죄 신 사람 죽였으면 말 안 하겠습니다. 죄 없는 하루방들, 아기들 넣으신 사람들만 다 모여와서 그대 죽이니까. 세 동생을 모두 잃고 겨우 살아남은 김석보 할아버지는 국가 추념일 지정은 환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좀 인정하고 있구나 한 것도 생각을 하고 어떤 보상이라도 해야 될 그런 국가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도민들도 한 목소리로 4.3 국가 추념일 지정을 반겼습니다. 옛날 제사도 못하고 그때 돌아가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걸 언제나 보장하고 웬만하면 4.3을 큰 국가 공휴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3 유족회는 국가 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꼭 오시리라 믿고 있고 또 대통령님이 오셔야 그래도 추념일 지정한 그런 그 보람도 느끼지만 우리 도민들과 유족회가 한층 더 좀 마음이 좀 설레면서 좀 믿을 만한 66년 만에 지정된 4.3 국가 추념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모든 도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기자의 리포트였습니다.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양해 바랍니다. 제주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까지엔 66년이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도민들의 땀과 노력의 역사를 김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말할 수도 말해서도 안 되는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 서슬퍼런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은 4.3의 논의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엄혹한 냉전의 시대, 1978년 발표된 소설 순이삼초는 4.3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4.3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4.3을 다룬 문화예술작품이 하나둘씩 선보였습니다.
제주 MBC가 1989년부터 특집 다큐멘터리를 해마다 제작해오고 있고 제주신문과 재민일보 등에서도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 4.3의 진실을 알리고 도민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제주도민을 이제 한데 이렇게 묶는 그런 힘도 됐었고, 그러면서 4.3 유족들이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4.3 진상규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4.3은 정치권으로 확산됐고 2000년 4.3 특별법 제정, 2003년 진상보고서 확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라는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 요구는 15년 전부터 이어졌지만 특별법 개정에서 제외돼 오다 마침내 대통령령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사회의 그 인권과 국민 통합을 중시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논리가 작용했다. 냉전의 희생양으로 힘들고 고된 길을 걸어온 66년. 이제 용서와 화해를 넘어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4.3 평화재단 이사장이신 이문교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주 4.3이 발생한 지 66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나라가 과거 역사 청산을 위해서 4.3의 바른 역사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인권 국가로 성장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예. 그럼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첫 열리는 위령대인 만큼 아무래도 대통령 참석 여부가 관심인데요. 어떻습니까? 대단히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4.3 유족회뿐만 아니고 온 도민이 참석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대통령이 4.3 추념일에 참석하는 것은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국정 업무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참석해서 최초의 국가 추념일을 봉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텐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 추념일 지정은 4.3 문제를 해결하는 한 단계 도약입니다. 희생자 유족 가운데도 연로한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은 지금 지방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나 유적지 보호, 발굴 사업 등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발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이견 가운데는 지금 위령재단에 진설되어 있는 위령자 대상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보수 인사들이 주장하는 대상자 가운데 6사람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희생자로 지정된 분들이고 나머지 주장하고 있는 6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4.3 그 희생자에 대한 결정은 4.3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재심 청구를 하면은 4.3 중앙위원회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보수 인사나 단체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서 재심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차귀도 남서쪽 10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추자선적 38톤 유자망 어선 성희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인 38살 김정구 씨와 선원인 이석주 씨는 구조됐지만 제주시 한경면 46살 이형수 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5명 등 모두 6명이 숨졌고 충남 보령시 51살 전기철 씨가 실종됐습니다. 어선 조타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되면서 통신 장비가 고장난 데다 화재 발생 3시간 25분 뒤에 신고가 이뤄져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 7척과 헬기 등을 보내 실종자를 찾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주도당을 창당했습니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중앙당 지도부도 제주를 방문해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시도 가운데 7번째로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위원장 등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와 정치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서로 손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시작으로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다 같이 전진하십시다, 여러분. 새정치와 함께 동지들의 열정과 열기로 삶의 정치, 화해와 상생의 정치, 생명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봄날의 새 기운을 만듭시다. 창당대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지사 예비 후보들도 참석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에는 민주당의 김재윤 국회의원과 새정치연합의 오수용 제주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제주도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의 깃발을 힘차게 드러냅시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서 제주에서부터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태풍을 일으킵시다. 이보다 앞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위원장은 젊은이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신당 창당의 배경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원찬 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도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같은 당의 원희룡 예비후보가 21세기형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정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오늘 서면 자료를 내고 제주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통합신당 창당으로 새정치연합이 사라지고 같은 지역인 서귀포 출신의 원희룡 전 의원의 출마 등의 요인이 사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과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 등을 위해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원 전 의원이 지금이라도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과오에 대해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당의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위령제에 불참한 사실도 함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불법 혼탁선거에 대비해 수사 전담반을 60명에서 80명으로 늘려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범 47명에 올해는 4명이 입건됐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 대한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가 들어설 경우
노형과 연동 지역의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도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차기 도정에서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기점 항공기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기점 항공기 이용객은 15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만 명에 비해 1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10만 4천 명으로 40% 이상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